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매매 지수 등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고 이탈리아 정국 안정과 성장 부양 기대감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탈리아가 3당 연립정부를 구성한 뒤로 첫 시험대인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호황 속에 마무리했다는 소식은 유로 시장 안정 기대감을 키우며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2%, 0.85% 올랐고 S&P 500 지수는 0.7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국 안정 기대와 국채금리 하락, 새 정부의 성장 부양 정책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미국 주요 지표의 호조도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국은 0.49%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54%, 0.75% 상승했습니다. 새롭게 이탈리아 정부를 이끌게 된 엔리코 레타 총리가 즉각적인 성장 부양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세 징수를 일단 중단한 뒤 철폐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해 유럽연합과 각국 정상들을 만나 EU 차원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엔리코 레타 신임 총리의 첫 시장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3월 잠정주택 판매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가 확장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월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5% 상승한 105.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1.0% 상승을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거래 건수는 총 49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7.0%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3만 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합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는 웃돌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도 0.3% 증가하며 2월과 같은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소득 증가세도 크게 살아나지 못하며 연초 경기 둔화를 재확인시켰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사업 리스크가 크다며 무디스와 S&P로부터 받은 AA 신용 등급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1,45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주 1,000억 달러 규모로 배당 인상과 자사주 취득 확대 등 주주 이익 환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어지는 기관의 매수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결국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이틀째 내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40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또다시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56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미국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FOMC 기대감과 주택지표 호조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다우 지수도 0.7% 정도 오른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새 내각을 구성하면서 전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살펴보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선물옵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세를 재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올랐고요. 다우 지수도 0.7%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요.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또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에 FOMC 기대감도 겹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가 조정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며 랠리가 재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818포인트까지 106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307포인트까지 27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은 1,593.60까지 11.3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실적과 상승 출발로 3대 지수 모두 장중 내내 상승세를 지속하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13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장막반 상승폭을 축소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주 만에 또다시 3,300포인트를 돌파하며 2000년 11월 7일 이후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재갱신하였으며 S&P 500 지수는 3주 만에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재갱신하였습니다. 제갈공명이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가 재개될 것이라 예관대로 사상 최고치 갱신이 재개되었습니다. 금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지만 다우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채 마감하여 내일 이후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와 12년 반 만에 최고치 갱신이 이어지며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미 전망드린 대로 당분간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2% 이상 급등하며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역시 정고점 돌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탈리아 신임 총리인 네타 총리가 27일 실비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자유국민당과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중도연합을 아우르는 대연정을 구성하기로 해 전국 안정감을 주었고 이날 10년 만기 국채 발행도 성공하였으며 신임 네타 총리가 경기 부양을 약속한 것도 호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3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105.7을 기록해 전월 대비 1.5% 상승하면서 예상치 1.0% 증가를 웃돌았으며 3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전월 0.7% 증가에 못 미치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예상치인 부합을 상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3월 개인소득이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쳐 2월 1.1% 증가와 예상치 0.4% 증가에 못 미쳐 실망감을 주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비철금속, 에너지, 반도체, 금융 컴퓨터 등 118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83%로 그 전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3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7개, S&P 500 종목 중 384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70% 전후로 다우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전개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코퍼레이션이 8.29% 폭등하고 애플의 모처럼 3.38% 급등한 것을 비롯해 힐레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아르코아, 두폰, 올트 디즈니, 히스코, 쉐브론, 구글, 헬리버튼, 두본 에너지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애플은 신용평가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해 $500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이미 지난주부터 예고한대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추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니 당분간 매수 관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당분간 반등 시도가 지속되며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니 역시 지난주부터 전망드린 대로 매수 지속하여 추가 상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전일 1,107원까지 또다시 5원 하락했는데 정부 개입이나 투기 자금의 인위적 간섭만 없다면 1,100원을 붕괴시키며
지수가 하락을 전망하며 엔달러 환율은 98엔 이하까지 단기 급락했지만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기 자금과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조만간 100엔 돌파를 전망하며 유로당 1.30달러 부근에서 당분 박스권 양보를 반복하며 방향성 탐색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위원님. 네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시장은 변동성이 살아나며 주간시장 대비해서 0.7포인트 상승한 254.25에 마쳤습니다. 고점 254.65, 저점 253.5로 1.1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2,521 계약으로 4일 만에 증가했지만 거래량 증가폭은 소폭에 그치며 부진이 지속되었지만 거래량 대비 변동성은 크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로 미국 증시 개장 전까지 강보권에서 박스권 지속되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등세가 전개되자 254.65까지 1포인트 이상 상승한 후 장마판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개인이 4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22계약, 기관이 16계약 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했지만 3대 매매 주체 모두 관망한 채 종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150계약 매수하다 소폭 매도로 전환하고 외국인은 장중 150계약 이상 매도하다 소폭 매수로 전환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매수를 유지하다 장마판 매수량을 줄이면서 마쳤습니다. 지수 상승으로 콜옵션이 20% 이상 급등하고 풋옵션은 20% 이상 급락하며 야간 옵션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으로 풋옵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콜은 장 초반을 저점으로 10에서 30% 상승하며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감하고 풋은 장중 내내 급락에 30% 이상까지 하락해 일중 최저치 부근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 꾸려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1948포인트의 강보와 출발하며 반등을 시도하였으나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행물 매도로 전강 후약으로 1934포인트까지 하락했다 낙폭을 축소하면서 1940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차,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가스공사, 삼성전기 등이 상승하면서 반등이 전개되었지만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SK 등 일부 대형주들이 낙폭을 확대하여 지수 반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물지수는 254.0에 출발하여 오전장 252.25까지 2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지만 맹가 기관들의 매수로 낙폭을 축소하며 오장 내내 박스권을 지속하다 마쳤습니다. 옵션은 콜옵션이 30에서 50%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고 풋옵션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축소되어 행사가격 247.5 이상은 상승하였지만 행사가격 245 이하는 하락하며 본지수로 마감하면서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박스권에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일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로 재차 선물지수 255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조정시 선물 253.00 부근에서 매수하고 반등 시 선물지수 256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선물지수 251포인트, 고점은 선물지수 256포인트를 제시하고 하락시 시선은 선물지수 252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55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0에서 상한선 257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양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또는 스트립 매도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풋매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매도는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 비중을 1대1로 동일하게 하고 스트랩 매도는 콜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인 것이고 스트립 매도는 풋 매도 비중을 콜 매도에 비해서 2배로 높인 것이며 크리스마스 트리 풋매수는 풋옵션 매가격을 매수하고 등가격과 외가격을 매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상기 상기 전략들은 전부 다 옵션을 매도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지수가 큰 변동성이 없이 현재의 지수대에서 정체 상태일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이며, 다만 스트림 매도는 방향성을 가미하여 지수 상승 시는 스트림 매도로, 지수 하락 시는 스트랩 매도로 대응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매수는 지수가 ATM 수준에서 행보할 경우에 수익이 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굿모닝 대박에 가면서 아침 방송했던 것을 작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그리고 시장, 선물 옵션 투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작년 12월부터 5개월간 함께했는데, 아쉽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3월 개인 소비가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3개월 만에 가장 최저 순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눈높이는 올려놨는데요. 네. 수치로 보면 3개월 내는 가장 좋지 않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 중에 소비 지표를 특히 뉴욕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미국의 경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좀 중용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중국은 PMI 지표가 가장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월마트나 제이스페니 등 동일 점포 매출과 개인 소비의 소비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 개인 소비가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상치는 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이 눈높이는 넘어선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에 오늘 사상 최고치 행진에는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 1월에 0.4% 증가와 지난 2월 0.7% 증가보다는 가장 낮은 현재의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시퀘스터가 3월 1일부터 발동이 됐기 때문에 3월 개인 소비는 소비 심리가 다소 주춤거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플레 우려는 여전히 현재 잠잠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연준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 이틀간의 경기 판단과 관련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존에 3월에 나왔던 그 점진적 상승이 개선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문구가 다시 복귀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우려스럽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먹구름이 낀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나오는 경기 지표가 예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뉴욕 시장은 그나마 하반기에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매우 크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서 내구재 주문의 3월 수치가 전월 대비 5.7%나 감소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2.8% 증가를 예상을 했지만
자동차와 항공기 주문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판매에서도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자동차 업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이슬러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6%가 감소한 15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41%나 감소를 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유럽 시장이 부진해서 기인됐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3월 내구재 내용을 보면 자동차 소비, 미국에서의 자동차 소비도 다소 주춤거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의욕이 다소 꺾이고 있는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월의 내구재와 설비 투자 이런 쪽의 내용을 보면 가까스로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발표될 4월의 일자리 수 증가, 3월에는 8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15만 5천 명, 현재 예상치대로 원래의 수준 정도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뉴욕 증시의 모습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기 지표에서 미 증시를 버티고 있는 내용은 주택시장 지표는 아직까지는 기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연준의 유동성 공급 기조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그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서도 그대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개인 소비의 증가 추세가 주춤거리고 있고 미 경기의 70% 이상이 소비 경기에서 나온다고 본다고 한다면 조금 하반기에는 이 시퀘스터가 불안한 그 흐름으로 뉴욕 지수에도 영향을 조금씩 이제는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낙관적인 시장 흐름이 있지만 조금씩 현재 우려도 나아지고 있다, 낳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의 반기업적 정서를 표방했던 개혁이 벽에 부딪히면서 노선 변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5월 15일이면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이제 날짜가 되는데요. 지난해 그리스의 재총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르코지를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1년 동안의 그 체제의 변화라든지 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함량 미달의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결국에는 현재 그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랑드 대통령이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자본 투자의 세액 공제를 현재 40%에서 20% 늘린 60%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8년 이상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재산세 공제를 40%에서 2배 늘린 8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세일즈 외교를 잘 마무리한 그런 국면에서 이런 그 흐름을 국내에도 그 온기를 지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랑드 대통령이 이렇게 궤도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정책 노선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잘 보고 계신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올랑드 대통령은 사르코지와의 대선 캠페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한계세율 정도까지 75%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업에는 책임을 많이 물리겠다, 이른바 증세 정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 금융거래세를 부과를 해서 정부의 재원을 톡톡히 마련하는 데
공을 세우겠다라는 이런 그 효과적인 이른바 공약들이 좀 먹혔던 것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책을 가져가면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아르노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는 등 부자들의 부유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고 세수도 크게 거치지 못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랑드 개혁이 그 풍파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회당 출신으로 미테랑 대통령이 95년 퇴임 이후 17년 만에 개혁 노선의 기치를 다잡으면서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이런 그 내각 관료의 탈세 문제까지 겹치자 결국에는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중평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친화적 정책 노선으로 그동안의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 이탈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세일즈 외교를 잘 마무리한 국면을 국내에도 이제 불을 지피는 이런 그 분위기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율은 현재 40% 전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322만 명의 대량의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두 자릿수의 실업률도 그 올랑드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긴축을 가져가면서 증세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프랑스 정부가 이를 그 표면적으로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좌파 사회당 정권의 기조적인 내용이 완전히 친화적인 기업 쪽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관측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 투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올랑드 대통령의 친기업적인 정책에 참여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성장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지지율을 조금씩 올릴 수 있다면 프랑스의 현재의 처진 경제 흐름도 다소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월요일장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오르면서 최고치를 또다시 썼습니다. 56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피는 이틀째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내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 자세한 내용들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코스닥은 4년 동안 이제 기록했던 신고가를 모두 경신하면서 박스권을 뚫은 데 반면에 그 코스피는 반등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이제 1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1934까지 갔다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 1940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일본과 중국이 모두 휴장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그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좀
그 관망세 즉 눈치 보기 장이 좀 이어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수급을 살펴보면요, 이제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이 1,500억 원을 매수한 반면에 외인이 1,700억 원을 이제 매도하면서 외인 매도세로 이제 약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을 하였고요. 업종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LTE 가입자가 증가하고 또 광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통신업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왔고요. 함께 해서 전기가스나 음식료, 유통업, 의약품이 이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진해운이 거의 10% 가까이 하락한 운수창고 업종 수익률이 매우 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 계속 그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록한 568.36이라는 지수는 그 2009년 5월에 기록했던 565.96을 이제 최초로 이제 돌파한 지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4년 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탈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이제 그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상당히 적은데 100억 원 미만의 이제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일의 특징주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진해운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진해운은 거의 이제 9%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가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1분기에 그 영업 손실이 한 474억 정도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그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리포트랑, 그 다음에 5월에 운임 인상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운임 인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전망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이제 그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국에서 계속 확산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독감 관련주들이 모두 상한가를 갔습니다. 파루나 제일바이오 그리고 이글벳이 모두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계속 상한가를 가더라도 예. 그 재료가 닿으면 이제 다시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 한데 포함된 특징주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체크해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일단 FOMC가 30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리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코스피가 네. 이제 그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도 오늘 장에서도 외인 수급을 그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면을 들자면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4월 들어서는 이제 비차익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반을 산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또 오늘 체크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FOMC 회의가 오늘부터 내일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이어서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증시에 좀 충격을 주었는데 반면에 이런 지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적 완화 기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 같은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그 22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들은 이제 한 70~80%가 그 지금 현재 기준금리 0.75%를 인하해서 0.5%까지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반전을 하고 있는데 그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코스닥에 좀 관심을 두시길 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코스닥 이제 장을 한 5년 동안 살펴보면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던 그런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던 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몇 차례 없었는데 최근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년 동안 또 박스권을 탈출했다는 그 의미까지 부여한다면 코스닥에 지금 관심을 좀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이나 화학, 운송 장비 등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계속 나왔는데요. 어제는 좀 전일장에선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실적 가시성이 좀 그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가 매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같이 좀 실적 가시성이 좀 있는 업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네, 끝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그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송원산업은 이제 그 화학업종에서 화학 제품 만들 때 합성수지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그 산화 방지제를 생산하는데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로서 세계 2위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나오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는데요. 또한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한 10%가량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에서도 5% 정도 취득했다고 신규 공시를 내는 등 이제 기관들도 매우 좋아하는 종목인데, 주당 순이익이 한 858원으로서 좀 문제는 주가가 싸진 않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21선 근방까지 내려가는 한 14,000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추천드리고, 네. 목표가는 21,000원을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한 12,000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송원산업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내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 되면 5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5월 증시 대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5월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2010년부터 3년 내내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5월에는 증시가 큰 폭의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평가하기론 그때는 이제 유럽 리스크나 이런 이벤트들이 그때 우연히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5월에 그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몇 가지 점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 코스피가 2013년에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최근에 많이 완화됐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한 60 수준에 있다가 88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됐고, 종공 기자들도 모두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도 잡히면서 이런 문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적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어닝 쇼크를 기록한 업종이 기업이 한 34% 정도 비율이 되고, 워닝 서프라이즈가 한 40%에 육박하면서 오히려 워닝 서프라이즈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T 업종이 그 실적을 좀 선방을 해주고, 또 산업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나 그 삼성중공업 같은 업종들, 그 기업들은 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실적 우려감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수급 우려가 좀 상존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현재 그 올해 들어서 지금 매도가 한 6조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뱅가드 그 벤치마크 관련 물량이 한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걸 감안해 본다면 이제 외인들이 진짜 판 거는 한 4천억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증시 전반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담보 없이 기술력만 인정되면 벤처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형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창업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엔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카드사가 무분별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1조 원대 투자에 나섭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용 첨단 소재 개발을 위해 총 1조 1,200억 원을 투입해 충남 당진의 특수광과 철 분말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2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 침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락률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가량 하락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92만 가구와 개별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4.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은 수도권으로 서울이 전년 대비 6.8% 내리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인천과 경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세종이 8.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 울산, 제주, 대구, 충남, 전남 등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침체가 결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하락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이에 따라 고가주택도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6만 가구가량 줄었습니다. 네. 공시가격 하락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 주택은 지난해 16만 8,298가구에서 올해 12만 8,706가구로 줄었고 9억 초과 고가주택도 7만 3,789가구에서 5만 2,810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면적별로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주택은 최대 8.7% 떨어진 반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주택은 3.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33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0.9% 올라 중대형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 수준별로 따져도 비싼 집일수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일 텐데요. 그만큼 사업 추진에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네, 그런데 정부가 담보 없이 기술력만으로 벤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르면 근시일 내 담보 없이 기술력만 인정되면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길이 열립니다. 아울러 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의 경우 연구개발의 한 부류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영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주 비서관은 창업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다며 창업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엔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금융 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비서관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석영 금융전략 포럼에 참석해 창조금융 차원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데 뒤이은 것으로 주 비서관은 특히 기업 R&D는 그동안 인하우스만 인정했지만 이제는 남의 기술을 사기 위한 M&A도 R&D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가압류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앞으로는 카드 연체자에 한해서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카드사가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임원회의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채권 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즉 가재도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전사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체동산 압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달 전 카드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일반 채무자는 물론 장애인과 기초수급,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가재도구를 압류해 경매 처분을 해도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만큼 카드사들의 인원행위가 BTS보다는 압류 딱지를 붙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시 유체동산 압류 기준을 제시하고 유체동산 압류 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 건의를 건의하는 등 개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매년 이슈화되고 있는 게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만큼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의미인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재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대차그룹이 29일 일자리 2만 2천여 개가 만들어지는 대규모 첨단 소재 부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 및 변속기의 필수 소재인 차세대 특수관과 고품질 철분말 선행개발 생산을 위해 청남 당진의 특수관 공장과 철 분말 공장을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1,000만 톤 규모의 특수관과 연 2만 5천 톤 규모의 철분말이 생산되며 총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